저희 어머니는 숙청은 아니고요. 검열로 인해 가지고 검열로 40일 동안 구루돼서 검열 받다가 그곳에서 급성 후두암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술하는데 40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건강하실 때 들어갔어요. 근데 검열하는 과정에서 여기 급성 후두암이 생겼고 사람이 거의 폐인돼 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내보낸 거죠.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백두혈통하면 김정일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일단 백두혈통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직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백두산에서 싸울 때, 항일투쟁할 때 그 김일성과 함께 싸웠던 그 1세대 있잖아요. 그 1세대들도 우리는 함께 싸운 전우다 해가지고 그들도 백두혈통이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즉 또 백두산 줄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는요, 김씨 일가를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칭하지도 못해요. 왜? 그들은 이미 대원수님, 원수님, 장군님 이런 명칭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백두혈통 하는 거지 북한에서는 그들을 보고 백두혈통이다 이렇게도 딱 칭하지도 못하는 거죠. 일단은 1세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 투사들의 자녀들까지 지금은 백두혈통으로 백두산 줄기로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저도 솔직히 제가 원해서 붙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녹화 나가면서 이렇게 백두혈통에 붙게 됐는데요. 또 솔직히 백두혈통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또 저희 이게 외가 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고 또 백두혈통이 맞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백두혈통의 가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 대원수민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백두혈통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 백두혈통 맞으니까 또 붙여 좀 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또 백두혈통이라 해가지고 그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백두혈통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항일투쟁 했었고 또 친할아버지도 또 김일성과 함께 있었었고 하니까 저는 그게 다 붙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에서 저희는 출생선물이 달랐기 때문에 현저히 달라서 저희는 다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백두혈통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백두산 줄기 맞다고 하지만 솔직히 과거의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정말로 진짜 솔직히 저희 집안보다도 최령의 집안은 훨씬 더 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황순이 이런 투사들도 훨씬 더 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상위 1%고요. 저희는 조금 보면 중산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10%? 네네네.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죠.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해고록에도 나와요. 김일성이 해고록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왜 그런 할아버지의 업적,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 그런 걸 아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나라의 혜택을 받고 또 저희도 또 그걸 저희 후손들이 그냥 혜택을 받으면 안 돼요. 저희도 또 그거에 맞게끔 열심히 한국에서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그거 지키려면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태어나서 금수저였다고 해도 그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거 있어도 저희가 그걸 지키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정말 단감하게 충실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 저희가 항상 하고 또 명절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는 열사장이 모셔져 있어가지고 항상 가서 이렇게 추모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할아버지의 업적이라던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주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 1%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가지치기에서 저희는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위가 아무래도 상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잡으려고 하면 저희 같은 아랫단계를 가지치기를 해서 그 위의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원한 권력이 없고 또 북한에는 김부자의 그런 걸 엮어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무리 집안이 대단하고 아무리 집안 토대가 좋다고 해도 언제든지 하루아침 망하는 거는 순간이죠. 저희 어머니는 숙청은 아니고요. 검열로 인해 가지고 검열로 40일 동안 구루돼서 검열 받다가 그곳에서 급성 후두암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술하는데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때 엄마는 건강하실 때 들어갔어요. 근데 검열하는 과정에서 여기 급성 호두암이 생겼고 사람이 거의 폐인돼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내보낸 거죠. 그런 것에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당연히 충실했고 정말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는 거는 죽음이고 또 저한테 오는 거는 부모님이 있는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뭐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하냐. 솔직히 배신감도 저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계가 있구나. 이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는 엄마는 워낙 검열 많이 받고 했었으니까 뭐 이번에도 그냥 검열 받고 나오겠지. 그리고 또 뭐 저희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우리 집안은 나라의 혜택도 많고 또 공로도 많아요. 저희 집안이 공로도 많고 항상 저희는 어떠한 일에서 뭔가 국가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정말로 저희 집안은 집을 팔아서라도 국가에 헌납해서 하고 이렇게 정말 공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로도 많은 사람 집안이니까 우리 엄마는 금방 풀려날 거야 했는데 엄마가 정말로 폐인돼서 나오니까 그 모습에 제가 많이 어릴 때 13살이니까 많이 충격받았죠. 분명히 엄마 두 발로 걸어갔는데 나올 때는 두 발로 걸어서 못 나오고 엎혀 나오고 하는 모습에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엄마 평양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못 살고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돌아갔지? 엄마가 많이 아팠나? 아니면 엄마가 정말로 검열을 왜 받았지? 정말로 엄마가 뭐 잘못했나? 아마 나라에 엄마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검열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크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또 저도 알잖아요. 좀 더 크면서 그 이모가 또다시 그렇게 받게 되니까 아 이랬던 거였구나. 우리 엄마도 하나의 가지치기였구나. 아무리 당에 충성해도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배신감 당하고 국가에 대한 제가 조금 불만이 생겼던 거죠. 깨닫게 됐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예요. 조금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한 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조금 깨닫게 됐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조금 알게 됐고 또 한국 드라마, 라디오 이런 거 들으면서 조금 사회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저는 또 유치원 교사였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배워주라는 교육하고 정말로 진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로 뭔가 가짜 같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래서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발악을 다 해요. 오히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지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쿠데타를 이루고 싶어도 못 이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김정은에 대해서 그 일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못하냐? 자기들 잃는 게 많잖아요. 함으로써.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저희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은 할 의욕은 있어요. 왜 너무 못 먹고 못 사냐. 근데 솔직히 잘 몰라요. 김정은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정보에 전혀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나만 들어가고 더욱 위중하게 취급하는 게 김부사 일가 얘기를 하는 걸 더 엄격하게 취급하거든요. 그들의 건 다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아마 알았으면 제 생각에는 쿠데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간부들이 아니까 위에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왜 그걸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일단 가장 우선은 정부가 망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김정은이 뭐 죽어도 또 2세가 나올 거고 그건 죽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저 나라가 망하는 거는 솔직히 희생이 없이는 솔직히 통일이 이루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소식 들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고난의 행군 그 이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죽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좀 더 제재를 해서 풀어준다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또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제재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좀 더 깨닫게 왜냐면 북한 안에서 조금 더 깨달아야 되고 근데 북한 안에서 쿠데타는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소식을 안에다 많이 좀 전해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